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그림책 태양계 일기를 출간한 그림책 작가 김그나입니다. 어떤 한 미지의 존재가 수성에서 눈을 뜨고 해왕성에서 눈을 감기까지 모든 태양계 행성들을 여행하면서 겪은 일들을 일기로 적은 것을 하나의 책으로 엮은 그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태양계 일기 이렇게 표지인데요. 이것도 엄청 고심해서 그렸는데, 저는 이 소년, 이 주인공이 이제 청년 시절에 이렇게 화성에서 이 태양계 일기를 이렇게 올려다본다고 생각하고 그렸어요. 이 하얀 빗줄기가 이제 주인공이 걸어온 길이고, 여긴 약간 다른 여행자들의 그런 빛무리? 약간 이렇게 상상하면서 태양을 올려다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얘는 이 뒷이야기하고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다 읽어보시고 이 뒷장면이랑 이어서 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재밌는 글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말에 이 태양계 일기라는 이 기록을 발견한 사람에 의해 쓰여진 이 짧은 이렇게 설명 같은 게 재밌게 쓰여져 있거든요. 이거를 꼭 읽어보고 들어가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첫 장면은 이렇게 수성입니다. 수성에 잘 보시면은 여기 웬 애기가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이렇게 얼음 조각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수성에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떠보니 얼음이 가득한 이제 수성에서 나는 태어났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수성 그림인데요. 아무래도 수성이 태양이랑 가장 가까운 태양계 행성이다 보니까 수성에서 본 큰 태양은 이런 모습일까 하고 또 이렇게 그려봤어요. 아기인 이 주인공이 이제 이렇게 기어다닐 수 있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태양을 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주인공이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됐을 때는 이렇게 금성에서도 사는데요. 금성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열기가 뜨겁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시절을 보내는 주인공과 참 또 잘 어울리는, 그만큼 금성이 또 이 주인공과 놀아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가 여기 위에만 그려져 있고 아래쪽에는 그려져 있지 않은데요. 금성의 특징이 비가 오긴 오는데 땅까지 절대 내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또 여기 우리 주인공의 놀이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금성의 배려가 아닌가 하는, 또 보시면 또 열심히 뛰어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인공이 한 가지 결심을 해요.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게 되니까 진지하게 또 나만의 모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다음 행성으로는 이렇게 지구를 찾아가죠. 일단은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냥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쓰자였어요. 왜냐면 우주가 누구나 좋아하고 궁금하고 좀 그 자체로도 참 낭만이 있어서 막연하게 우주를 쓰고 싶다 했는데, 근데 막상 어떤 이야기를 써야 될지는 딱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러면은 이제 저도 대부분 그렇듯이 열심히 구글링을 합니다. 근데 했더니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별자리도 그렇고 행성 이름에 뭐 어떤 신들의 이름을 붙인 것도 그렇고, 지구인들이 우리 우주에다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많이 부여하고 친근하게 느꼈다는 거에 좀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 같아요. 태양계 행성들이 어쩌면은 우리의 삶이랑 굉장히 많이 닮아있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을 지어봤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우주와 관련된, 또는 우리가 또 공감할 수 있는, 또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좀 신기하고 신비로운 그런 존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만드는 게 목표였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잘 됐나?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지구인을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리 먼 미래를 생각해도 우리 지구인들이 옆집 드나들듯 옆 동네 가듯이 태양계 행성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은 너무 제약이 큰 것 같은 거예요. 우주복도 입어야 되고 우주선도 필요하고, 그리고 되게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좀 초월적인 어떤 여행자의 아주 마법 같은 그런 이상?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또 동시에 또 너무 이질감이 들면 안 되니까 사람 형태로, 그리고 가운데 이 붉은 심장이 뛰고 있는 모습을 또 추가로 그렇게 고안해서 그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행성들을 조금 어떻게 진짜 우리 삶과 연관 지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가장 눈에 띈 게 일단 수성이었어요. 태양계 행성들 중에서 가장 작고 뭔가 포근하고 빛을 뿜어내는 태양이 되게 엄마 같은 존재인데 그 태양이랑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이어서 수성이 참 아기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푸른 지구는 우리의 청소년 시기?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다 보니 좀 다른 태양계에도 우리가 지나온 시절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이 시절들을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천천히 한번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고증을 엄청 신경 쓰긴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래뱃속 출판사에 투고했을 때만 해도 모든 행성이 다 오히려 사막이고 돌바닥이고 좀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상상력을 좀 더해서 표현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좀 고증을 지키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주가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지만 현실이잖아요. 어떤 진실적인 모습이랑 판타지적인 모습이랑 그런 거를 같이 하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가장 고민이 많이 됐던 거는 아무래도 천왕성이 실제로 진짜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천왕성이 얼음 행성이래요. 엄청 춥고 막 얼음이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저는 얼음 지대가 있는 곳인 줄 알고 처음에 그렇게 그렸다가 그게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천왕성이 단단한 땅이 하나도 없어서 가스와 넓은 바다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증을 살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얼음 지대로 가야 되나? 했는데 저 너무 그 고증을 살리고 싶어서 제 출판사 식구분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뭐가 낫나 이렇게 찾아보면서 가장 좋은 지금의 천왕성 모습을 또 그리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모험은 일단 끝났잖아요. 금성에서 결심했던 태양계 모험은 일단 끝이 났는데 근데 그건 태양계에서의 모험이 끝난 거지 이 주인공의 뭐 또 다른 삶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완전히 미지의 공간으로 떠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또한 새로운 모험이고 그냥 끝이 아니다. 그런 걸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죽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또한 하나의 모험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목성 첫 번째 그림이 일단 완성하고 나서 엄청 많이 뿌듯했어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리자. 그리고 혹은 또 이제 스토리보드로 어떻게 그릴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괴롭고 무시무시한 행성이 잘 표현된 것 같아서 그래서 목성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또 뭐 아무래도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화성에 있는 그 올림포스 화산에 걸터 앉아서 멀리서 보이는 지구도 같이 있고 그 장면이 좀 많은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좋았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재료가 오일 파스텔이랑 그리고 약간의 색연필 그리고 오일 파스텔을 깔끔하게 문질러줄 수 있는 면봉을 사용했는데요. 사실 오일 파스텔이라는 재료가 그렇게 깔끔하게 딱 그릴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니에요. 애초에 좀 투박하게 좀 올라가는 게 매력적인 재료인데 그럼에도 저는 오일 파스텔로 열심히 다양한 색을 칠하고 그 중간을 잘 스며들 수 있게 면봉으로 문지르고 선명하게 또 색이 다양하다 보니까 너무 엉켜붙으면 이도저도 아닌 게 될까봐 테두리를 진하게 그렸거든요. 특히 인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선이 들어가야 돼서 그럴 때는 색연필도 좀 써주고 네, 그렇게 작업했습니다. 근데 모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만으로 29세고 그러니까 이제 30인데 이제 앞자리가 3으로 바뀌면서 이 모험이 또 약간 기대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내가 앞으로 이제 30대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어떤 식으로 보내야 될까? 그러면서 또 동시에 계획도 해보고 아무튼 저한테 찾아오는 새로운 모험이 또 기대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해주고 싶은 응원은 지금 각자의 행성에 여행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각자의 고통이 있거든요. 어린아이 시절이어도 다 어린이들만의 고민이 있고 아무리 삶의 경험이 많은 이제 중년, 노년 분이시라도 다 해결되지 못한 고민이 있으실 거고 근데 어떤 행성에서 여행을 중이시던 모험 중이시던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중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쉬어도 되고 잠깐 멈추는 건 괜찮지만 아예 포기하지 않고
이 거대하고 긴 모험을 끝까지 잘 이행하셔서 원하는 바를 많이 얻으시길 응원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삶과 죽음에 대한 책을 2번이나 내게 됐는데, 저도 몰랐는데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근데 대신에 다음 책은 좀 더 일상적인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고민, 좀 성장하면서 겪는 이런 실패의 아픔? 그런 거를 겪고 있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글도 쓰고 있고 어떻게 그릴지 계획도 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고래뱃속 출판사와 함께 내는 3번째 책이 될 것 같으니까 또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태양계 일기는 산소통이다. 제가 주인공처럼 막 날아다니면서 모든 행성을 여행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다 보니까 산소통이 꼭 필요하거든요, 모험을 하려면. 근데 태양계 일기 같은 경우는 제가 4번째로 만든 더미북이자 출판사라는 존재와 뭔가 저를 이렇게 엮어준, 저에게 작가님 이런 소리를 듣게 해준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하게 이 작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저의 산소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양계 일기는 2가지 방법으로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굉장히 초월적인 미지의 존재 같아도 항상 그 행성에서 살 때만큼은 그냥 그 행성에서 주어진 대로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행성에 가본 적 없는 우리 지구인 독자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인공한테 자기 자신을 투영해서 보셔도 되고, 이 책에 이제 들어가기 전 있는 말처럼 어떤 특이한 존재의 일기를 내가 발견한 것처럼 그 일기를 내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조사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접근하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태양계 일기가 정말 저한테 엄청나게 큰 의미고 너무 사랑하는 책이어서 이 책을 읽으시는 그 짧은 순간만이라도 이제 독자분들이 약간 따뜻함, 사랑, 이 주인공 캐릭터에 대한 사랑이어도 좋고 어떤 특정 행성에 대한 사랑이어도 좋고 책 자체가 그래서 또 좋고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우주 관련된 노래를 엄청 많이 들었는데요. 거기서 완전 푹 빠져버린 게 슬리핑 앳 라스트의 그 머큐리라는 노래 있거든요. 머큐리하고 세턴 들으시면서 책을 읽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